예, 66페이지 20번 문제 보시면 최근 정부가 시행해온 근로소득세 인하 밑줄, 근로소득세 인하 개별 근로자들의 노동 공급 혹은 근로 유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론적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해라.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면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한편 정부가 조세 수입 증대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거기 적극적 사회보장 정책 밑줄. 이 적극적 사회보장 정책을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최저소득보장제라도 있고 최저소득보장제도, 이게 이제 최저생계비 보장제도, 두 번째 NIT,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런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고, 이 사회복지 정책일.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로자의 근로유인 감퇴 현상, 이걸 복지병이라 그러는데, 근로유인 감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여가소비 소득 평면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사회복지 정책 분석이 이어서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여가소비 소득 평면의 노동 공급자의 효용 극대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노동이 공급되는 이런 근로 유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봅시다. 소득세 인하예요? 근로소득세 인하? 기본적으로 분석 모형은 효용, 이 효용은 여가소비와 소득 혹은 재화소비 평면인데, 여가소비 소문자 L로 하겠습니다. LM subject to 요 근로소득의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는데, 이 근로소득이 W 임금률에다가 총 가용시간 그리고 여가소비하고 남은 것, 이게 노동 공급 시간이고 노동 공급에다 임금률을 곱한 게 근로소득이다. 이런 제약하에서 내가 여가소비를 얼마나 할 거냐, 소득을 얼마나 벌어들일 거냐, 이게 선택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여가소비, 재화소비 혹은 소득 평면에 최초의 임금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의 임금률이다. 근데 근로소득세를 우리가 포함한 상태라고 한다면 원래 W의 임금률이잖아요. W 임금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율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1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1 마이너스 타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식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최초의 임금률이 요 소득세를 깎아주면, 세율을 깎아주면 임금률이 더 높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이렇게 바뀌어. 그럼 최초의 선택점 한 점을 찍고 슬러치키 안쪽으로 힉스식의 보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런 점에 여가소비 규모가 L0, 그리고 요런 점에 여가소비 규모가 L1. 요 B점, 그러면 A, B를 연결한 대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대체 효과. 소득 효과는, 대체 효과나 소득 효과가 어떤 게 크냐가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소득 효과가 더 작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그래서 대체 효과는 여기까지, 소득 효과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세율 인하는, 요 근로소득세율 인하는 WT, 이게 뭐예요? 조세부과 이후의 임금률, 요 임금률을, 세후 임금률을 끌어올려서 기본적으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유발하는데, 소득 효과를, 대체 효과는 임금률 상승은 항상 비싼 거 적게, 저렴한 거 많이. 뭐가 비싸졌어? 여가소비. 요 놀아버리는 대가가 임금이 높아졌다. 따라서 여가소비의 기회비용 이렇게 표현하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여가 소비를 뭐하고? 줄이고, 여가 소비를 줄이고,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을 플러스 늘리고, 이렇게. 두 번째는 소득 효과는 임금률 상승이니까 똑같은 노동을 공급한다 할 때, 두 번째 여가가 정상제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일행에도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열등제인 경우 이게 구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분해서 해야 되고 반드시 가정을 여가 소비가 정상제라는 걸 둬야 돼. 여가 소비가 정상제라는 가정을 뒀을 때 플러스의 실질 소득 효과이기 때문에 여가 소비를 플러스 늘리고 노동 공급을 레이버 서플라이를 줄이고 이렇게 그 결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소득 효과가 상대적으로 대체 효과가 더 크다라고 마냥 가정을 한다면 임금률 상승에 대해서 여가 소비는 노동 공급은 는다. 그래서 임금률 상승에 대해서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수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아무런 함수가 효용함수가 주지 않았는데 함수에 따라서 어떤 함수면 CD 함수면 콥더글라스 요 CD 함수면 어떻다 그랬어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항상 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임금률 상승은 노동 공급을 늘린다. 대체 효과 노동 공급에 늘리는 게 아니라 노동 공급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CD 함수의 경우는 임금률이 세후 임금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이다. 만약에 이게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라면 이게 레온티에프는 대체 효과가 없죠. 그래프도 우리가 그릴 수 있겠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레온티에프 대체 효과 없어. 소득 효과만 있는 거를 한번 그려봐. 임금률 상승 시 그러면 45도의 반직선으로 튀어나올 것이고 이게 여가 소비, 소득 이렇게 있을 거고 최초의 낮은 수준의 예산선 이렇게 가파른 예산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런 점이 각각 선택점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최초의 선택점과 새로운 선택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효용이 물론 최초의 선택점에서 효용 수준, 새로운 선택 효용 수준 이렇게 I0, I1으로 이렇게 올라가긴 한데 중요한 것은 변화 이후의 예산선을 변화 이전의 무차합선 잡아두고 되돌렸을 때 뭐의 변화가 없다? 여가 소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대체 효과가 L0 여기에 L1 그래서 이 전체는 대체 효과가 아니고 소득 효과에 따른 여가 소비의 증가니까 반드시 이 과정에서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은 줄게 되어 있고 그 이유가 여기서 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대체 효과는 아예 없고 임금률 상승 시 소득 효과만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준선형 효용함수 형태라면 소득 효과가 없고 대체 효과만 있죠. 그래서 대체 효과만 있으니까 어떻게 반드시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임금률 상승에 대해서 노동 공급은 반드시 는다는 거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크기에 따라 다르는 게 아니라 소득 효과 아예 없으니까 준선형 함수의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얘는 노동 공급에 따라서 임금률 상승에 따라 노동 공급이 임금률 상승에 대해서 노동 공급은 주니까 결론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문제서 묻고 있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소득세 인하 효과 받고 두 번째 사회복지정책 이
사회복지 정책을 서구에서 말하는 복지병이 나타나는 이유를 지금 첫 번째 여기 최저 생계비, 최저 소득 보장, 최저 소득 보장, 최저 생계비 보장 이렇게 좀 보면 잠깐만요. 여가소비, 여가소비, 소득평면에 여가소비 소득평면 이런 형태로 최초의 예산선이 이렇게 예산선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전체 총 가용 시간 전부 다 놀아버리는 경우고 여기 총 가용 시간을 전부 다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이런 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는 전혀 뭘 안 해. 노동을 안 하니까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런 소비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 이 정도의 소득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정했다. 월 100만 원. 이게 최저 생계비다. 이렇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전혀 일을 안 해서 소득이 없을 때도 요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죠. 보조금을, subsidy.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보조금을 안 준 애는 예산선이 그대로 이렇게 있을 거고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선이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근로유인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이거죠. 근로유인에 100만 원을 내가 못 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70만 원을 벌고 있는 애는 어디에 있겠어? 뭐 이런 데 있겠죠. 이런 데. 이런 데를 선택하고 있어 내가. 그런데 정부가 그냥 100만 원씩은 다 보조금을 이렇게 준다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당연히 가만 앉아서도 100만 원 내가 소득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힘들게 근로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요 L0에 여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 근로를 했던 요만큼의 뭐 하고요? 요만큼의 여가 소비하고 요만큼은 노동 공급했던 애가 전혀 노동 공급을 하지 않는 형태로 갚버린다 이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점으로 갚버려. 요렇게. 물론 그 과정에서 효용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I0 사회원으로. 근데 이런 애들 어때? 이런 애들은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이런 애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최저 생계비 이상에 있는 애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무차별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얘가 꼭 여기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 이런 애도 이렇게 이게 이제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가는 게 효용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근로를 하고 있던 애들도 여기로 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타입을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던 사람들은 반드시 노동 공급을 줄여서 근로유인의 감퇴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저 생계비 제도도 또 꼭 이렇게 생계비 제도도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야.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예산 집합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있어서 이만큼의 서브시디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게 최저 생계비를 여기라고 정부가 생각해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 보조금을 1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인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줘버린다. 라고 하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확장이 돼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합이 확장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지금 100만 원 보조금이다. 그러면 전혀 근로소득이 없는 애한테는 100만 원, 90만 원 버는 애한테는 10만 원, 뭐 이렇게 차등 보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줘버리면 이런 식으로 예산 집합이 확장이 돼버리면서 아까 여기요
120만 원 벌고 있던 애. 얘는 당연히 얘는 뭐 여기 얼마야? 이게 200만 원이잖아요. 어? 여기 200만 원이잖아. 내가 일을 하면 120만 원밖에 못 버는데요. 놀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더 이만큼을 120만 원을 혼자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컨대 요 100만 원 이하의 9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거 추가해서 190만 원을 소득을 벌어버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근로유인이 감퇴해 버리겠죠 이렇게. 당연히 감퇴해 이런 식으로 가버려. 이거 이제 소득의 역전 구간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득의 역전 구간. 근로소득의 얼마까지 1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차등 보조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보조해버리면 소득 역전 구간이 생기면서 훨씬 더 근로유인의 감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게 있는데요. NIT 부의 소득세제. 자, 처음에 좀 가파른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요. 가파른 형태로. 이게 최초의 예산선이다. 그런데 정부가 기본적으로 텍스 조세제도를 어떤 조세제도를 운용할 거냐면 마이너스 S subsidy 플러스 TY 뭐 이런 식의 조세제도를 운영한다. 그 말은 요거 마이너스 서브시디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데 요만큼을 세금을 안 걷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 소득의 늘미에 따라서 세율 T로 세금을 걷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늘미에 따라서 내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데 기본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기본 보조금을 지급하고 누구에게나 기본 보조금을 줘. 그리고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걷겠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세를. 자, 그러면 기본 보조금을 이렇게 준다. 이게 subsidy. 내가 아무것도 안 벌고 있으니까 이 subsidy 보조금을 전체 다 받겠죠.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아예 없으니까 요 subsidy 요것만큼 세금 깎아줘.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간다는 건 뭐야? 점점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리니까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그런 소득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나중에 요 구간이 되면 세금을 걷게 되고 그 전에는 점점 요 구간이 요 짧아지면서 보조금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세를 걷는 것이고 이렇게 이게 NIT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근로유인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요. 소득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소득 효과가 기본 보조금을 주니까요. 보조금, 요 보조금 서브시디 때문에 실제 소득에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이 소득 효과는 여가 소비가 정상제라고 가정하면 여가 소비를 플러스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이는 형태, 레이버 서플라이를 줄이는 형태 이런 소득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는 얘가 근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소득에 비례해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후 임금률이 세후 임금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세를 내고 난 다음에 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거야. 각 가격이.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상대적으로 임금이 떨어지니까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이 감소하면서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이 감소하면서 여가 소비를 더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이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대체 효과든 소득 효과든 전부 다 노동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고요. 노동원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체 효과는 어떻게 찾는다고?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걸로 찾는다고. 그래서 요 변화 이후의 가격선을요, 변화 이전의 무차별선을 잡아두고 되돌려. 되돌리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앞에 그린 것처럼 여기를 또 잘 못 그린 사람들, 여기가 최초의 선택점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되돌리면 무슨 보상? 슬러츠키. 더 안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힉스식의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힉스식의 보상. 그럼 선택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대체 효과야. 그리고 소득 효과도 여가 소비를 뭐 하는 방향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점이 최초의 선택점이고, 이런 점이 새로운 선택점, 이런 점이 최종 선택점,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대체 효과는 요 A, B점을 연결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소득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최초의 A점에서 여가 소비 규모가 L0였다면 B점에서는 L1이 되고, 이런 점은 C점에서는 L2가 돼서 요 대체 효과가 이렇게, 소득 효과가 이렇게. 그래서 여가 소비는 반드시 늘고 노동공급은 반드시 감소하는 형태로, 예,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이렇게 나타난다. 거기까지 하시고, 거기 좀 보세요. 강의 안에 67페이지에 근로소득세 인하를 거기 보니까 대체 효과가 큰 경우, 소득 효과가 큰 경우 이렇게 보통 나눠서 보는데, 그 두 가지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고, 거기 하나 탈자가 있는데, 근로소득세 인하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그 세후 임금률이 하락한다 이랬네. 상승입니다. 그 뒤에 상승은 또 써져 있죠. 바로 뭐 어떻게 이게 중복이 돼 있는데 보니까 근로소득세를 인상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경우, 잠깐만요. 비례세만큼 부과되는 그 세후 임금률이 이게 되면서 임금률이 하락한다. 거긴 맞네. 예. 그 근로소득세 인하하는 경우 임금률이 상승한다. 예.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67페이지에 복지병 발생에 근로자에게 비례세율을 T만큼 근로세율을 부과하는 대신에 소득이 전혀 없는 애에게 S만큼 정액을 보조한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 밑에 보세요. A점, 4점 한번 잡아 4점. 처음에 4점에서 아주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NIT 제도하에서는 어디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예산선이 뭐야? 그 완만한 예산선이죠? 그래서 3점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4점에서 쏘는 밑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고소득층은 이게 대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 효과는 여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겠죠. 실질소득이 감소하니까. 따라서 여가가 늘지 감소할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요. 1점을 선택하고 있는 애,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반드시 노동공급 감소한다. 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전부 다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미 다 여기 설명했던 게 지금 우리가 얘는 이미 봤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근로유인 감퇴 현상이. 근데 여기 있던 애는 일로 올 텐데 노동공급을 줄지 늘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 뒤에 이어서 내일 쭉 응용 파트 하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화의 선택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